오늘 한번 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지역, 지역 분석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할 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네, 용인시 지도로 해서 용인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서초구에서 살다가 저희 집 부도 나고 제가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부도 나서 간 곳이 용인시입니다. 저는 맨 저 집 부도 나서 용인시 이쪽 이제 기흥구의 동백 쪽에 살았고 마지막에 진짜 완전 폭삭망해서 명도당에서 진짜 망했던 곳이 이 처인구 삼가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솔직히 없는 곳이지만은 용인이 제가 2006년도쯤 갔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랑 거의 한 18년 정도 흘렀지만은 입지가 지금 거의 천지개벽급이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 용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에버랜드였죠. 예, 에버랜드였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용인의 어떤 동네에서 이미 그 가지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제가 좀 펜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수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흥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처인구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처인구가 있는데, 이제 이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촌이 많고, 처인구는 용인에서 면적이 제일 큰데 이 앞쪽에만 좀 아파트가 있고 뒤쪽에는 거의 논밭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의 2006년 와서 거의 한 10년 살았거든요. 10년 살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공사하고 있는 용인시 원산면, 뭐 포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동, 남사 이런 데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고, 심지어 이 남사 쪽에 보면은 이 아곡리라고 하죠. 이쪽 보면 용인 한숲시티라고 있습니다. 예. 이쪽이 한숲시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그러죠.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숲시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지하철이 지금 뭐 대중교통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망했을 때 이제 여기 분양한다고 주차 알바하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렇게 변한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신기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이쪽 구성역에 GTX가 이제 개통을 했죠. 예. 개- 이게 부분 개통했거든요. 원래는 GTX 뚫린 다음에 구성역만 용인역이거든요. 구성역 뭐 GTX 이렇게 하면 지금 개통은 됐죠. 예. 맨 처음에 GTX A 노선이 동탄에서 거기 수서까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구성역이 용인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수지구에 뭐가 있죠? 신분당선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 요리나 죽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풍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좀 들어갔어요. 성북역도 여기랑도 한참 멀었는데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수지구청역에서 강남역을 찍어볼까요? 출발을 누르고 그냥 강남역으로만 찍어보면 대중교통으로 27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성봉역과 이 상현역 이쪽까지가 이제 이쪽까지가 이제 용인시 수지구로 들어가거든요. 이쪽 뒤에는 이제 수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지구는 사실 거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수지구 검색을 하면은 이 옆에 이제 고길이, 옛날 이제 지금 고기동이죠. 이런 계곡과 빼면은 오른쪽에는 다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다 아파트죠. 뭐 이쪽은 이제 산이니까.
예. 그래서 수지구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그쪽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기흥구를 봐볼게요. 기흥구를 보면요, 예. 기흥구에서는 이제 구성역과 지자 편집도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정말 많은 뭐 일자리, 뭐 주거도 생기고 그러면은 바로 앞이 뭐가 있죠? 구성역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 입지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이었나요? 여기 옛날 서울우유 공장, 예, 구성역 플랫폼 시티.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워낙 살았던 동네라서 이거 옛날에 서울우유 공장이었거든요. 예, 그쵸? 제 말이 맞죠? 제가 이제 여기 한참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플랫폼 시티가 생긴다 그래서 구성역 플랫폼 시티가 뭐 아파트 분양한다고 해서 어딘가 봤더니 이게 옛날 서울우유 공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흥구에서는 이 플랫폼 시티랑 구성역으로 인해서 당연히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쪽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북동이 원래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마북리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입지가 좋죠. 이쪽은 원래 경찰대가 있었고 지금 이 지금 경찰대 이전 분지를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찰대도 원래 옛날엔 되게 구석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도시가 돼서 예,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충북 뭐 음성인가 아무튼 충청도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기흥역 역세권 개발. 그래서 정말 많은 아파트 밀집죠. AK 플라자도 있고 이쪽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만들어진 지 이게 아마 2017년, 18년? 네, 제가 이제 용인을 뭐 떠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쯤 될 것 같고 뒤쪽 가면은 용인 기흥구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수지랑 기흥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래 상갈동이나 뭐 보라동이나 이쪽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경부 축에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처인구가 있는데요. 처인구가 면적이 수지구와 기흥구랑 비교를 해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제 처인구는 떻게 보면은 면적은 제일 크지만 서울이랑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주거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주거지가 거의 이 가운데 몰려 있거든요. 삼가역 말고 이 앞에 명지대 여기가 이제 역북지구가 또 생기면서 네, 지금 딱 역북지구 생기면서 엄청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쪽이. 네.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조금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예,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가보면은 그렇게 막 번화가 느낌까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인구의 가장 큰 뭐라고 하죠? 호재는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사업단지라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제2 경부고속도로죠. 포천 세종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안성까지 1단계, 내년 말에 세종까지 2단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좀 토지나 공장이나 뭐 창고나 이런 목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동 남사에 삼성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말 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분명히. 예, 정말 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그냥 한번 눈여겨는 봐라. 예. 뭐 삼성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아닙니까? 예, 뭐 글로벌한 기업이고. 예,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뭐 반도체도 생기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런 게 또 생기면은 바로 옆에 또 동탄 쪽, 네, 이쪽 이동탄이죠. 네, 동탄 쪽도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흥구랑
수지구랑 처인구랑 입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어, 각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그냥 용인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천지개벽이 할 정도로 입지 자체가 달라졌죠. 그리고 GTX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주거지 타운들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인구 유입이 생겼습니다. 지금 용인 인구를 보시면은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시라고 하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를 이제 특례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2년 1월 달에. 그래서 약간 좀, 재량권 특례, 여러 가지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례시가 용인이랑, 한번 봐볼게요. 용인, 창원, 뭐 수원, 예, 용인, 창원, 수원, 그 다음 고양시.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화성시가 인구가 100만이 아직 안 됐나요? 화성시 인구. 이제 아직 100만이 좀 안 됐죠?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2배 좀 안 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동탄 신도시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수도권 남부 쪽 인구는 계속 늘 거예요. 예, 감소하진 않을 겁니다. 예. 화성시 인구도 늘었고 용인시 인구도 연도별로 치면은 계속 늘고 있죠. 예. 그리고 수원시 인구도 연도별로 보면은 120만에서 118만. 이거를 감소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인구가 한 1% 감소했다가 다시 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했다고 보긴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한번 용인 수지구랑 기흥구랑 처인구를 한번 알아봤고, 이쪽도 보면은 이런 신갈역 인근이라든가 이런, 이건 이제 지분 경매고, 이런 아파트 밀집 지역 보시면은 이런 동백지구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금 37평, 예, 전용 37평 좀 대형이죠. 이런 게 4억 9천에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실제로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없고, 그럼 이런 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46평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6억 7천인데 지금 4억 9천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세대로 시세보다 좀 싸게 받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쪽도 입지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도권 남부 쪽에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런 수지구청 역 쪽에도 지금 경매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쪽 현대도 나왔고 뒤쪽 이스턴 팰리스 그다음에 뭐 이쪽 진산마을, 예, 역세권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위로 가다 보면 동천역, 예, 동천역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대 아파트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세권이기도 하고 다만 연식에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는 살다 보면은 다 적응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인구 쪽은 주택은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긴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은 제가 또 처인구를 또 살아봤고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저는 기흥구 앞쪽이나 더 수지구까지 가서 주택 실거주를 하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입지를 좀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다들 좀 같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입지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좀 행동을 하셔가지고 다들 원하시는 뭐 실거주, 예, 저는 용인 쪽도 실거주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니깐요. 예, 좀 실거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 해드릴게요. 저는 뭐 사실 수도권에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다녀봤다고 할 정도로 뭐 몸빵도 있었고요. 예, 서울 경기 쪽은 사실은 뭐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 분석도 제가 틈날 때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